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대거 보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대 악법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로 나선 것은 거의 2달 만이죠. 지난 10월 3일 또 10월 9일 광화문에는 수백만의 어떤 성난 민중, 성난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조국 전 장관의 그와 같은 개탄할 만한 그런 시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규탄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죠. 2달 지났고 황교안 대표 2달 만에 다시 장외 집회로 나섰고 오늘 거기서 이제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은 공수처법, 이건 게슈타포법이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니라 청와대 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그 짬짬이 들러리 군소 정당들 해서 자기들이 4+1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1+4가 맞다.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선 심재철 대표가 1+4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양반들이 황태순 TV를 보기는 보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심지어는 조선일보조차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4+1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황태순 TV에서 김영광 실장이 그걸 날카롭게 지적한 적이 있죠. 아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라는 하나와 나머지 4개 그야말로 법적 근거도 없는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그야말로 들러리들 정당과 유사정당 4개에서 1+4가 맞다. 심재철 대표가 그 얘기를 갖다 오늘 하는 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 보니까 황태순 TV를 보기는 그런 모양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태순 TV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왜 황교안 대표를 갖다 흔한 얘기를 까느냐? 라는 얘기합니다만은 아니 저희가 황태순 TV가 자유우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미워서 가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싫어서 조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정말 봐왔을 때 저희도 막상 저보러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치판 30년 넘게 있다 보면은 훈수는 잘 둡니다. 훈수는 잘 둬요. 우선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 오늘 공수처법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청와대 비리수처로 바꿔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당장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할 거예요. 봐라. 지금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 수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은 지금 추미애 의원, 지금 보면 법무장관 후보 지명자죠. 추미애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지금 법무부에서는 자기네 대통령령까지 어겨가면서 조기 검사장급 인사를 하겠다고 자료들을 모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가 늘 걱정했던 대로 인사권을 갖다가 악용해서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윤석열의 유재수권이라든지 김기현권 아니죠. 유재수권이라든지 백원호권이라든지 지금 2달째 법무장관 그만두고 2달째 지금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고 있는 조국권 같은 거는 나중에 조만간 공수처에서 다 홀라당 갖고 가면서 위안부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포인트가 틀렸던 거예요. 포인트를 갖다가 청와대 비리수사처를 만들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 자체가 게슈타포니까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공산당 일당의 만년 독재를 갖다 꾀하듯이 민주당 일당의 만년 독재를 꾀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앞에 앞장 세우려는 것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수처, 즉 게슈타포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수처 얘기하고 청와대 비리수사처를 갖다 얘기해버리면 물이 섞이게 돼요. 그건 뭐냐니까 황교안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주변엔 참모들이 뭔가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자체를 신용만 하는 황교안 대표 계속 이러면 미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13일이죠. 13일 한국갤럽에서 나온 한국갤럽에서 뭐 매주 조사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참 눈에 띄는 것이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예요. 그 호감도 조사를 보면 왜 보면은 뭐 정당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헛발질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에서 그 이상으로 강구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꿈쩍도 안 하고 20% 언저리에서 기신기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물어본 것은 정치인들, 이른바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정말 이러기 때문에 왜 국민들은 굉장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입맛이 까다롭고 입맛이 정직하구나. 황교안 대표가 계속 무슨 신용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신용에 대해서 별로 감동과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우선 당장 저부터도 오늘 12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2달 만에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는 나간다 하지만 퍼뜩 드는 느낌이 또 이 양반 일어나. 조금 모함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올 연초에도 연초가 아니죠. 4월 30일 이제 패스트 트랙 올라가고 나서 그때 한 2, 3주 정도 장애 집회한다고 전국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 다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실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3주 동안 장애 집회하고 전국을 순회한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오롯이 8월 달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지명되면서 그때부터 언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깨지게 된 거예요. 또 10월 3일, 10월 9일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성난 민심이, 성난 군중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서 조국을 구속하라. 문재인 물러나라 얘기했던 것이죠. 거기에 일부 약간 조금 물결을 탔습니다만은 또 그 또한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최근 11월 달에 황교안 대표 목숨 사직생을 얘기하면서 다시 투쟁 들어갔습니다. 8일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8일 만에 접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전쟁 중입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 갈고 뭐 하는 사이에 또 보면 다시 국회 롯데타워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장기 투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장외 집회로 나섰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신용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우파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피로감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8일 단식이 아니라 28일 단식을 해봤었어 봐요. 상황이 이렇게 갔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포인트를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올 2월에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하자마자 바로 당대표 되고 또 그 주변에 뭐 측근들로 둘러싸고 있다가 또 최근에도 그야말로
이 8일 단식하고 난 다음에 박완수 씨라고. 박완수 씨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옛날 창원지검장 할 때 창원시장 하던 사람이에요. 흔한 얘기로 친황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박완수 씨를 갖다 사무총장 삼는 거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사심이 너무 많이 꼈구나. 즉 본인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든지 좀 이리 치고, 그 다음에 보면 주변에서 이거 이제 대표님 이제 대권 관리 카운트다운만 세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엮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 누가 그랬냐니 이회창 총재가 그랬거든요. 이회창 총재가 2000년에 이른바 금요일이 학살이라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당 총재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었던 김윤환이라든지 이기택이라든지 신상호 등 좀 자기가 버거운 사람들 목 다 치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 자기들 따르는, 그 당시에 보면 뭐 있어요. 나중에 그 함덕현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주로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측근 그룹 짜갖고 4년 동안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저 보면은 오로지 눈은 대권 이후에, 즉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내가 취임하고 거기서 누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황교안 대표가 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장기적인 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2월 17일이면 D-120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다음에 공수처법, 거기다 정당 사상, 세계 정당 사상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1+4에 연동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니 많이,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정작 조국은 2달 동안 그야말로 룰루랄랄라 조용히 지나고 있고, 유재수권, 그다음에 백원우권은 지금 흐지부지 이른바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유재수권, 백원우권, 그 보면 청와대를 갖다 모든 손가락들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에요.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노력을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노력하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언론 보러 하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언론이 조선일보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정치판에서 신용만 하는 겁니다. 즉 국민들 유권자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말로만 사직생 이야기하고 자기가 미랄이 될 각오 없이 너희들 다 죽고 너희들이 미랄이 돼서 나는 앞으로 가마 타고 가겠다는 것을 갖다 감춘 채 그런 신용만 하는 거 단박에 안 해서 합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 정말로 개인의 일신, 개인의 영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말로만 사회주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죠. 저하고 이제 김영환 실장도 늘 얘기합니다만은, 역사상 보면은 흥한 나라보다는 망한 나라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저 본인들 눈에 2022년 대권, 그것을 위해서 2020년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많이 포진시켜서 당대표 맞추고도 그저 무난하게 대권 행보할 것인가, 이렇게 빠지면요 내년에 자유한국당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정말로 사직생 각오, 입으로만 사직생 각오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